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물건의 판매를 촉진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소비자를 기망했다. 공정위가 며칠 전에 쿠팡에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물리면서 한 말입니다. 1,400억 원은 공정위가 1년에 때리는 모든 과징금을 다 합친 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큰 돈인데 그걸 쿠팡이라는 한 회사에 물렸어요. 쿠팡의 작년 영업이익은 6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적죠. 사실 작년이 쿠팡 창사 이래 첫 흑자였고 게다가 올해는 또 감소세예요. 쿠팡이 엄청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렸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소비자와 셀러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 공정위가 카카오티에 27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그때 공정위가 주장하던 것과 이번 쿠팡에 과징금을 물리면서 공정위가 내놓는 이야기는 아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카카오, 쿠팡, 회사 이름을 바꿔서 올려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거예요. 공정위 지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장에서 물건을 팔던 논리 그대로 플랫폼이라는 것을 재단하는 오류와 무식, 그게 이 두 과징금의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서버를 통으로 떠가서 알고리즘을 분석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도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의 본질이 그거라는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이건 조작이라고 어거지를 쓰던 그 똑같은 짓을 이제 쿠팡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위의 공정꾼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법으로 시장을 통치하려고 드는 거죠.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보자면 우선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의 PB 상품을 더 노출시켰다. 자기네 PB 상품이 더 잘 보이게 했다. 이건 알고리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완전히 카카오와 똑같은 논리예요. 카카오티 사건에서 공정위는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구분해서 유료 회원을 더 대접했다고 그걸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불렀고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배정이 더 가게 되어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알고리즘 조작이고 불공정 차별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쿠팡은 PB가 잘 보이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 우선 이건 소비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고 또한 어떤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보여줄지는 유통업체의 재량이다. 원래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쿠팡은 현재 쿠팡 랭킹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판매량순, 최신순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물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테고 랭킹 수는 판매 실적, 소비자 선호도, 상품 정보가 얼마나 충실한지, 소비자의 검색에 얼마나 매치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랭킹이라는 것에 알고리즘 조작이 들어갔다고 공정위는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PB 상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중에 파는 물건 중에서 가장 싸죠. 가장 싸지 않으면 PB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죠. 특히 쿠팡은 100ml당 가격, 미터당 가격, 10g당 가격 이렇게 단위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표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싼 게 눈에 확 들어오고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물건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생수나 생활용품 같은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최저가를 찾아서 사람이 몰리는 온라인에서는 PB가 판매량이 많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요. 그리고 로켓 배송이 되는 물건을 앞에 보여주는데 쿠팡 PB는 다 로켓 배송이 되죠. 상대적으로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당연히 로켓 배송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구매 빈도가 높겠죠. 판매량도 많겠죠. 판매액도 많겠죠. 로켓 배송 물건이 위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로켓 배송 자체가 조작이고 기망행위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닌 다음에야 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게를 차렸으면 어떤 물건을 앞에 내놓고 팔지도 가게 주인이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정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게를 차리기는 했지만 물건은 완전히 랜덤으로 아무거나 보여주는 거, 이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것은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 수준의 헛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성립을 못하는 거예요. 공정위 지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마켓을 만들면 그따위로 사업을 할까요? 랜덤으로 진열을 하고? 상품의 진열이라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대신 내린다는 말입니까? 매출을 책임져 줄 것이 아니면서 진열 방식을 왜 간섭합니까? 아무리 평생 탁상에 앉아서 호통이나 치는 게 자기 일인 슈퍼 갑질 공정꾼이라지만 이건 무식함을 넘어서서 악한 심보, 못된 심보 아닌가요?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냥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는 명분이에요. 공정위는 카카오 때도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콜 시스템을 무료로 무제한 사용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유료 기사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어거지를 썼었는데, 이번 쿠팡 케이스에도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억지를 씁니다. 쿠팡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돼요. 직접 생산을 하는 PB 상품, 물론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의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매입, 셀러의 물건을 로켓 배송을 위해서 미리 직접 사들여서 판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로켓 배송을 하고 당일 배송을 하니까요. 그리고 중개 물품, 그냥 판매할 장소만 제공해주고 셀러가 알아서 배송을 하는 물건들,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중개만 합니다. 공정위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쿠팡의 직매입 상품 판매액은 전체 판매액의 58%에서 65%로 증가했고요. PB 상품은 1.7%에서 5.2%로 증가하면서 중개 상품, 셀러가 직접 파는 물건, 쿠팡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라고 하면 더 직관적이겠죠. 그 중개 상품 판매액은 전체의 40.5%에서 30%로 줄었다. 그래서 쿠팡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중개 상품 셀러에게 피해를 끼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알아차리는 데는 대단한 지능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매출액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말을 안 하고 비율만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미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쿠팡 직매입 매출이 왜 증가하느냐? 알고리즘을 조작해서가 아니라 쿠팡에서 로켓 배송 회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 말 기준 로켓 배송 회원은 25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 말에는 그게 1100만 명으로 늘어나요. 회원이 4.5배로 늘었는데 직매입 매출이 당연히 뛰겠죠. 만약에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면 로켓 배송이라는 사업은 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개 물품 판매액 비율이 40.5%에서 30%로 줄었으니까 중개셀러에게 피해가 갔다. 중개 상품 판매 비중이 40.5%였던 2019년에 쿠팡 매출은 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비율이 30%로 줄어들어서 셀러들이 피해를 본 해에 쿠팡 매출은 26.6조예요. 7조의 40%와 26.6조의 30%,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공정위는 계산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영리한 공정위의 공정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계산을 해드리자면 2019년 쿠팡에서 중개셀러들의 판매액은 2.9조 원입니다. 2022년에는 8조 원이에요. 매출이 2.9조에서 8조로 늘었는데 피해를 봤다. 비율이 줄었으니까 무슨 어거지입니까 이게? PB 매출 비중이 왜 1.7%에서 5.2%로 3배 넘게 증가하느냐? 쿠팡이 PB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한 게 2017년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하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에 PB 상품이 총 몇 개였느냐? 637개였습니다. 그게 2022년에는 4,200종으로 확대되고요. 2024년 현재 15,000여 종으로 늘었어요.
637개에서 4,200개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판매가 늘어나겠죠.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피해를 입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니까 공정위는 지금 이따위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기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는 공정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쿠팡이 우리가 이런 판매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판로가 생기고 소매시장 진입에 성공한 거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쿠팡 제재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판매를 막으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공정위 왈. 그건 온라인 시장이 성장한 거지 쿠팡이 잘한 게 아니다. 이거 실제로 공정위가 한 말입니다. 쿠팡 니들이 잘한 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그냥 성장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거 덜 떨어진 놈들 아닌가요? 그러면 공정꾼 니들도 회사 하나씩 차리면 되잖아요. 쿠팡 같은 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들이 시장을 보고 기업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이나 하고 호통이나 치고 과징금이나 매길 줄 알지 실제 시장에서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저 공정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쿠팡의 임직원이 리뷰를 작성해서 상품 평점을 왜곡했다. 조작이다. 공정위의 표현에 따르면 쿠팡이 셀프 리뷰를 작성했다. 셀프 리뷰의 작성은 위계, 사기 행위다. 물건을 무료로 제공받고 리뷰를 썼고 임직원이라고 표시를 안 했으니까 조작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체험단,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 다 물건을 공짜로 제공받죠.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이 배민의 음식을 시킬 때 리뷰 이벤트라면서 치즈볼 3개, 새우 1마리 이런 걸 받고 별점을 달고 리뷰를 남기는 것도 다 똑같은 구조예요. 무료로 물건을 제공받고 리뷰를 남기는 겁니다. 공정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도 다 위계고 사기 행위 아닙니까? 왜 이건 제재를 안 하나요? 그리고 웃긴 것은 임직원이 리뷰를 작성하는 건 원래 공정위에서도 허용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이 정말로 직원들에게 별점 5점을 강요했느냐? 아니요. 이게 임직원이 작성한 리뷰인데 쿠팡 체험단 마크를 달고도 별점 1개, 2개짜리가 버젓이 달려 있습니다. 아예 평균 별점이 1개짜리 직원도 있었어요. 별점을 전부 1개밖에 안 단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불이익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체험단끼리 비교를 하면 직원 체험단의 평점이 일반 외부 체험단의 평점보다 오히려 평균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직원들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임직원이 리뷰를 다는 것 자체가 금지된 행위가 아닌데 왜 문제를 삼느냐고 반박이 나오니까 공정위는 또 뭐라고 답을 하느냐? 리뷰는 달아도 되는데 직원이 쓴 리뷰라고 표시를 안 했다. 그래서 기망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압박했다는 것도 그냥 공정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일반인 체험단과 비교를 해도 점수가 오히려 낮죠. 그러면 이게 임직원 체험단이라고 마크를 따로 만들어서 붙일 이유가 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쿠팡에 가서 보시면 리뷰에 체험단 리뷰는 체험단이라고 달려 있죠. 체험단을 쓰는 것 자체는 불공정 행위도 아니고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다들 당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임직원 체험단이 쓴 리뷰는 임직원이라고 쓰여 있다니까요. 카카오티 때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공정위가 결론을 미리 지어놓고 과징금을 때리기로 미리 정해놓고 내용을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 증거라는 것들을 지네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선별하고 재조립해서 억지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반대 증거는 다 외면하고 지들이 끼워 맞춘 정황만 가지고 수백억짜리 과징금을 때렸었는데 쿠팡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췄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아요? 반대 증거는 무시하고 지들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럴 것만 같다. 이걸 토대로 1,4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쿠팡이 창사일에 딱 한 번 흑자를 냈는데 그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쿠팡에서는 당장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면 로켓 배송을 못한다 하고 항변했어요.
일부 기자와 쓰레기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놈들이 쿠팡 로켓 배송 철수 협박에 소비자들 뿔났다. 이따위 쓰레기 같은 기사를 몇 개 올렸던데 이거 협박 아닙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직매입과 PB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오픈마켓과 쇼핑몰은 일찍 주문을 하면 다음날 오후에 배송이 되고요. 택배 마감 후에 주문하면 다음 날에 배송이 되죠. 쿠팡은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에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일요일에도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직매입과 PB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PB와 직매입의 확대가 알고리즘 조작이고 기망행위라서 과징금을 1,400억 원을 때린다. 그러면 로켓 배송을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 거죠. 과징금을 또 물릴 텐데. 공정위는 요즘 타겟을 찍어놓고 사냥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공정이라는 게 뭔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사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뭔지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가 말하면 그게 곧 공정이고 지가 반대하면 곧 불공정이다. 내가 곧 법이고 짐이 곧 국간이라 이런 환상에 빠져서 마구잡이 총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멍가게라도 하나 해본 사람을 시켜야 사업이 뭐고 시장이 뭐고 공정이 뭔지 이해를 하지. 맨날 평생 교수만 한 사람들 갖다 시키니까 랜덤으로 물건을 팔지 않으면 불공정이라는 이런 개소리들이나 짓거리고 계신 거 아니냐고요. 그게 공정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정꾼 나으리 여러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